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정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되게 많이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단 고등학교 2학년도 맡고 있는데 예비 고1 월급반하고 화목반을 수업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는 12월부터 대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조금 뭐 하이퍼반보다는 높지는 않지만은 좀 한 단계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2월 달은 공수 원에 전부 다 투자를 할 거고요. 이래도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송파 지역 내 기출지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그래서 두 달 동안 계속 공수 원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이제 특강으로 공수2 개념 실력, 그래서 뭐 한 번 들은 학생 아니면 안 들은 학생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성적이 좀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좀 잘 나와서 좀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점수가 지금 1학기 중간 때부터 기말 2학기 기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오른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3월 아니면 5월, 4월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라인이 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때 들어와서 점수가 저한테 오픈된 거죠. 네, 해서 점수가 꾸준하게 좀 올랐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좀 잘 노력을 해줘서 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기입 안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11월 달부터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가락고에서 전교 4등도 했고요. 중간고사 때 이미. 예. 그렇게 해서 성적을 꾸준하게 받고 있던 학생들이고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적을 조금씩 올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수도 뭐 학생들이 조금씩 잘 받아줘서 많이 올랐고요. 네. 여기는 따로 기입이 안 됐지만은 뭐 더 오른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놓친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기출 유형 분석입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기출에는 출제되는 문항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뭐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교재에서 들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데 수능도 마찬가지 30문제 중에서 26문제, 4문제 빼고는 일반적인 유형들 문제입니다.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기출을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1학년들 보성반을 맡고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날 어제 토요일 날 시험을 쳤는데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기출지 모의고사를 치면은 한 4문제 남겨놓고는 20분이 남습니다. 아까 전에 성적 잘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유가 기출에 해당되는 유형만 필수적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총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아는 문제예요.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풀 수 있다는 거죠. 16문제는. 거침없이. 근데 4문제 이번에 쳤을 때 보성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한테 훈련시킨 것도 있어요. 그냥 버려라 이래가지고 버린 애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마지막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버리는 연습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거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쪽에 유형들이 일치된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형들이랑 학생들 오답률도 같이 봐야 됩니다. 해당되는 유형이 오답률이 낮은지 높은지도 뒤에 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제가 일부만 남겨놨는데 개인별로 그 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반 전체에 대해서 그 표를 통계를 내서 그 반에 맞게끔 교재는 새로 구성됩니다. 또다시. 예, 교재가 이렇게 책자처럼 매년만 한 해로 딱 그 책자로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저는 새롭게 만들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유형대로 교재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도 웬만하면 그 당일날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유형 풀고 테스트 그 다음에 유사 유형까지 이렇게 4단계로 해서 그 유형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어제도 겪었지만은 한 번 돈다 해서 그 유형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쉬운 유형들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한 번 들었던 학생과 안 들었던 학생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예, 유형 정리를 한 학생과 유형 정리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속도에서 많이 차이가 났어요. 시험 문제 푸는데. 멈칫하면은 일단 5분 지나갑니다, 어머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추가 과제가 저는 항상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기출지를 더 풀어야 되는 학생,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유형을 따로 풀어야 되는 학생, 그런 추가 과제를 다양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 학생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3년, 24년, 25년 이게 공통수학 1 기준으로 했을 때 출제 비율입니다.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2단원하고 6단원에 이렇게 학교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 오답률도 확실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함수인데 제가 오답률을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2차 함수보다 2단원이 더 오답률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식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공통수학원에서 이제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보시면 9단원 보이시죠? 월등하게 높습니다. 부등식이. 월등하게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자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간중간에 등장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 그거보다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고등학교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부등식 내용 자체 내에 함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수가 안 되면 부등식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통수학 1, 2 점수가 안 나와도 좀 더 꼼꼼하게 해라. 는 이유는 대수에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계속 생기면은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이번에 행렬이 들어왔잖아요. 10%가량 출제를 했습니다. 첫 시험이라서 많이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학생들이 충분히 그냥 연산 정도 계산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 문제. 그리고 부등식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문항이 이제 조합이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순열조합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연합반 표입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게 단원별로 1단원부터 13단원까지 공통수학 1에 대한 정답률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을 계속 진행합니다, 저는. 이게 저희 고1 연합반 애들 점수를 오답률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1단원에 대한 각 유형별로 오답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조금 많이 뜨는 부분이 생기죠. 여기에 복소수 단원인데 뭐 Z를 둔 상태에서 계산. 얘를 계속 주는 거죠. 이제 시험지를 만들고 유형을 따로 챙겨주거나 이렇게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이 유형을 많이 틀리는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마다 달랐습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특정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 학생입니다. 조금 점수가 좀 납니다. 보시면은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얘가 가락고에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4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표였는데 거의 이거랑 비슷했는데 제가 개별 과제를 챙겨주면서 이 퍼센트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퍼센트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학생들한테 유형 과제를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내신 대비 교재가 원래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된 자료로 마지막 한 2주 동안은 교재가 따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이 교재입니다. 1단원부터 2차 함수까지 약점 유형 집중 분석해가지고 틀렸던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풀 수 있게끔 계속 교재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7, 8, 9까지 있지만은 15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까지는 원래 진도 교재고 7번, 8번, 9번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이게 약점 유형 분석이라 해서 안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유형이 따로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네. 이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이 웬만하면은 그 당일날 모든 거 하나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요. 학생들한테 기출 대표 문제로
그리고 바로 풀 수 있도록 유사 문제가 총 4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 안에는. 근데 그 4문제는 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2문제랑 2문제를 구분시켜 놨습니다. 2문제는 2, 3등급용. 그 다음에 나머지 2문제는 1등급용입니다. 지금 이게 5등급제라서 제가 이런 거고, 만약에 그 9등급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 2, 2, 3으로 나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전하고 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1등급을 노리는 애들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유형입니다.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제도 유형별로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딱 구분이 됩니다. 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과제가 센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어려우면은 그 유형이 한 문제, 2문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어렵든 쉽든 무조건 6개씩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유형을 만들게 되면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은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센은 뭐 특정 문제집, 항상 문제집 같은 경우 그 문제를 많이 넣을 수는 없어요. 예, 저는 구비해놓고 있다가 학생들한테 그거를 더 많이 줍니다. 이번에 토요일 수업할 때도 뭐 함수 관련해서 문항이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그거를 제가 기출 문제로만 한 150개 가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유형을. 근데 문제집 상으로 뭐 말하면은 한 많아봤자 3문제, 4문제밖에 없어요. 예, 그거 연습해서 들어가면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는 계속 추가 유형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거든요. 찾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테스트는 그 다음날 보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유형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가 달라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걸로 연습하고 그 다음 유형까지 연결. 근데 아무리 똑같은 유형으로 준다 하더라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테스트 보는 게 힘듭니다. 솔직히. 이게 제가 커트라인을 정해놨어요. 70%인데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70%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숫자 안 바꾸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도 70%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수업 들을 때 잘 안 듣습니다. 그날 바로 풀리고 해야지만이 그 다음날 테스트 준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이 열심히 듣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조건 복습 테스트는 교재랑 똑같은 유형. 제가 통보도 합니다. 똑같은 유형 낼 거다. 이 유형 낼 거다. 그러면은 준비를 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 제한을 저는 안 둡니다. 꾸준히 풀어라. 그냥 시험 남아서 좀 풀어라. 더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 안 해도 됩니다. 미리. 테스트 시간에. 그때 교재 공부를 복습을 해도 됩니다. 학생들이. 예, 그런 식으로 좀 복습에 많이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석된 자료로 오답 유형들 주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있는데 이제 또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표 문항을 제가 먼저 풀어줍니다. 요거 번호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많이 학생들은 이 번호가 뭔지 아는데 각 유형별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A 같은 경우는 공수 1, 2, 얘는 공수 1, 2의 2단원, 대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세부 유형 이 번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유형들의 교재도 이 번호에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유형들이 있다. 그러면 이 번호만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면 제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챙겨줍니다. 뭐 대표 교재라서 대표 유형이라서 제가 손글씨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수업을 찍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수업 후에도 이제 따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항상.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똑같은 유사 유형 묶어둔 거죠. 딱 약간 봐도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두 실전이 있는데 하나는 기출 문제로 넣어줍니다. 항상. 그 다음에 심화 2문제, 얘는 시중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고 얘는 기출지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기출지랑은 다릅니다. 또 이번 토요일 얘기를 하는데 계산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게 뭐 약분이 안 되는 일단 위에 자리 3자리, 아래 자리 3자리는 항상 애들이 인정합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성이나 정신이나 보인이나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중학교 때 뭐 1 이런 떨어지는 숫자는 없다고 봐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계산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지금 보시면 이 계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전에 똑같은 유형의 개념 박스가 따로 주어지고요. 이것도 제가 원래는 안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워낙 교재랑 과제랑 따로 보려고 안 해서 그냥 과제에다가 실어버렸어요. 과제에다가 실어버렸어요. 왼쪽에 이게 유형 개념이니까는 이거 읽고 오른쪽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유형들이 총 6개가 또 달립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연습할 수 있게 그날 대표 문제로 풀었던 오른쪽 유형입니다. 예, 이렇게 풀고 이제 이것도 제가 학생들이 좀 잘 안 해서 여기 위에 QR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찍으면은 저 네이버 카페로 통과 연결되게끔 돼서 이 개념 설명에 대한 영상을 또 따로 찍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챙겨서 볼 수 있도록. 네, 이게 근데 보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학생들이 왼쪽을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10명 중에 1명이라도 보면은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뭐 요 QR 찍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50명 중에 1명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찍어서 보는 애들도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라고. 예. 그 다음에 테스트도 똑같은 유형으로 해서 보면서 4번까지를 딱 끝내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이 유형을 정확하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려운 유형들 같은 경우. 근데 쉬운 유형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뭐 5금. 지금 제가 이번에 학교 프린트 보니까는 8개, 9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뿐만 아니라서. 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는 웬만하면 다 기출지로만 구성해서 만들어줍니다. 기출지 양이 저도 계속 뭐 돈 주고 사고도 하고 뭐 찍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과제 뭐 학생들한테 맞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출지가 필요하거나 약점 유형 부교재는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난이도에 맞는 추가 기출지 뭐 누적 뭐 제공하는 오답률 높은 유형들 챙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의 컨텐츠를 제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이 챙겨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폴더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 각각 개별로.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 체크하는 난입니다. 유형 번호 보셨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유형을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을 따로 받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 이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